이번 시간은 역사 속에 활동한 철학자들의 윤리관을 통해서 다양한 윤리가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철학자들의 가치관을 통해 그 당시 윤리관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철학자마다 또 시대마다 그들의 철학적 윤리관이 참으로 다양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철학자들이 그 삶에 대한 의미와 무엇이 옳은 삶인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삶을 성찰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틀릴지라도 적어도 고민하고 성찰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 가치관들도 그 역사 속에 존재한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형성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가? 이것이 윤리학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능력인 도덕적인 능력, 즉 도덕성의 실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동물에게는 이런 윤리라든가 도덕이란 말이 없죠. 그들은 본능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묘하게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체를 정의하려면 선은 정확하게 정의하고 규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당위성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굳이 선한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관적 판단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옳은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대주의, 객관적 진리는 허구이고 사실 욕망의 자기 주장, 이것이 바로 소피스트의 철학의 내용이었습니다. 소피스트의 철학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쾌락주의. 선이라는 것은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고상한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강식. 강하고 우월한 사람이 약하고 전능한 사람을 지배한다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양육강식뿐만 아니고 적자생존, 무한경쟁시대, 이것도 진화론이 지향하는 그 도덕적 노선인데 당시의 소피스트들도 이 진화론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이를 주장했죠. 특별히 소피스트 중에 칼리크레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올바로 살려면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대한으로 허용하고 용기와 지혜로 이 욕망에 봉사하여 욕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충족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대중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여기에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지만 여기에는 결국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심정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입만 열면 무절제한 행위를 초악한 일이라고 추궁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억압해 노예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은 쾌락을 충분히 누릴 수 없으므로 언제나 정의를 찬양하지만 그만큼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며 반대로 우리가 찬양에 맞이한
않는 절제의 덕은 비겁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덕이나 규범은 무능한 사람들의 탁월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어낸 억압의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고, 도덕의 뿌리가 열등감과 비겁함이라면 그것은 결국 위선뿐입니다. TV에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런 도덕적 분노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육강식에 대해서는 불의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왜 그래야 합니까?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착취한다고 한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다윗의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진화의 법칙에 예의일 수 없습니다.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는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피스트들의 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도 결국 진화론의 가치관을 당시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도덕적 요구는 자주 자연적 욕망과 충돌합니다. 많은 경우 도덕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우리의 자연적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연의 요구와 자연적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도덕의 본질적 의미를 되묻게 했습니다. 트라시마커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는 강대편에 서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권력과 선의 차이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선하지 않고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막강한 권력을 갖지 않고서도 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네로와 히틀러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악했고, 역사는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살아야 할까요? 이것부터 대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도 나 자신이 선하게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모든 선에 대한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선이란 무엇인가? 소피스트들의 그 노선과 비슷했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는 차원이 틀렸습니다. 소크라테의 경우에는 물론 잘 사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잘 살기 위해 지혜를 준다고 약속했고,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들은 잘 산다는 것을 일상적이고 통속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산과 권력을 얻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피스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무엇이 진정 좋은 것인가? 바람직한 삶, 훌륭한 삶, 그리고 행복된 참된 의미를 되물음으로써 윤리학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이 윤리학의 근본 물음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유익한 거죠. 이 굿이라는 뜻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익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 삶에서 좋은 것이냐? 물음은 그것은 동시에 무엇이 삶에서 선한 것이냐라는 질문도 된다고 했습니다. 선의 본질을 물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빼어난 자여,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설기와 힘으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나라의 아테나의 시민이면서도 그래 재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았으면 하고 관심을 쏟으면서도, 그리고 세편과 명예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면서도 진정 지혜와 진리에 관해,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온전해지게끔 하는 관해서는 마음을 쓰거나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오늘은 철학자들 중에 특별히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과 윤리관이 어땠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진리와 비교할 때는 하나의 철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는 다르죠. 그러나 역사 속에 존재한 이 철학자들이 적어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인가 고민하고 성찰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윤리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사 속에 어떤 윤리관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는 오늘 강의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